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실제 사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위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꽤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회생위원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채무자회생법의 601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무관,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법원 주사보, 검찰 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회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 그리고 6번에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 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위원회 업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은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뭐 그리고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그 개인회생 신청자들 대부분이 경험하게 되는 그 보정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생위원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정 권고라는 걸 막 내려준단 말이죠.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생위원의 자격들을 보면요. 이 회생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금융, 세무, 회계, 신용 등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뭔가 조사 업무에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 그리고 직업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도 회생위원을 할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대충 다 아시고 그런 분들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어떤 세상사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개중에는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고 꼼수를 부리는 그런 분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잡아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나름의 감각과 능력을 갖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의 자격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혹은 뭐 법원 주사보, 검찰 주사보 이런 직종들이 그렇게 만만한 직종들이 아니잖아요. 법원 주사보나 검찰 주사보 같은 경우에 공무원 직급상 7급입니다. 7급.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 호봉도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게 20대 연령의 뭐 9급 2호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또한 이제 법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께서 하는 일들이 그 많은 다양한 상황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뭐 재산과 소득 조사 그리고 변제 계획안 이런 거 검토를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개인회생위원회 신분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인가 전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인가 후 회생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서울, 인천, 수원 법원의 사건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법원에 사건 접수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어플에 비용 예납 명령이라고 뜨면서 15만 원짜리 무슨 고지서 받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회생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에 있는 15개의 법원 가운데서 딱 3군데 서울, 인천, 수원 법원만 이 외부 회생위원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요,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에서 사건 난이도가 이제 보통의 이제 사건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이분들께서 담당을 하세요. 와우. 그런 사건들이 이제 어떤 사건들이냐면요, 2억 이상의 고액 채무자, 그리고 이제 영업소득자 신청자들, 그러니까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나 이제 뭐 프리랜서 등 자유직종, 그래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닌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들이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회생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원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우리 이제 인터넷 뉴스 잠깐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5명, 인천지방법원 6명, 수원지방법원 3명 등 총 14명의 전임회생위원이 활동 중이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변호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보다는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당시 기사 어떤 그 작성됐던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요, 이런 분들을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으로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사건들 중에서 조금은 더 이제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고액 채무자나 영업소득자들 신청 사건들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식의 어떤 법원 직원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그냥 외부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사건이 배당이 되는 분들은 15만 원씩을 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외부 회생위원 보수라고 하고요. 그거를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법원에 위촉이 되면은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연장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 수원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외부 회생위원들을 모집하는 위촉 공고를 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부 회생위원 배당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소상공인이고 뭐 영업소득자 신청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개인회생 사건의 이제 담당자였던 그 외부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도 현직 변호사였어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경험이 많고 잘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사건 진행할 때를 좀 돌아보면은 저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무언가 속이려 하거나 혹은 뭐 숨기려 하거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일절 안 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을 할 때요.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되고 성실하게 다 제출했어요. 요청하는 서류 있으면 그대로 다 내고, 설령 이제 제가 뭔가 좀 흠결이 있거나 이럴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뭔가 좀 자비를 바랬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되게 많이 막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러긴 했었지만은 발가벗겨져서 그냥 탈탈 털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임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 하나 이야기 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서 회생위원의 성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을 어떤 벌하기 위한 형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한계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한 구제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채무자 편입니다. 근데 개별회생위원회 성향이라는 것이 존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격함이나 까다로움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단순히 회생위원회 개인 성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함께 일하는 회생위원회 상급자인 판사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서울회생법원의 이제 현직 부장 판사님의 칼럼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 담당 판사에겐 무엇보다 측은지심이 필요하다. 삶의 무게를 느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을 찾은 채무자에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 말이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만일 이제 이런 판사님을 모시고 일을 하는 이제 회생위원이 뭐 자기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판사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생위원도 유사한 성향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회생위원회 성향보다는 오히려 함께 일을 하는 판사의 성향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전국 어느 법원이나 법 취지에 잘 맞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이 다 마땅히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 너무 개별적인 어떤 그 회생위원회 성향 등에 연연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소명하고 사건에 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인가 후 회생위원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인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변제 계획대로 다달이 변제를 해야 돼요. 면책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변제금을 내는 동안 회생위원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가 이후에도 여러분의 변제금 납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변제금의 미납이 길어지게 되면은 왜 미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폐지를 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뭐 폐지 예정 안내문 같은 것도 보내고, 혹은 뭐 사유서, 소명서 이런 거 내라고, 그런 일들을 회생위원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 인가 받게 되면은 뭐 채권자들 명의 변경 일어나고, 그러면서 채권자들 뭐 새로 계좌번호도 신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가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제금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뭐 1% 혹은 5%를 회생위원에게 달달이 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를 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외부 회생위원 배당 사건이었으니까 외부는 5% 띱니다. 5%.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회생위원회 업무가 인가 전과 인가 후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제 인가 전 회생위원회 주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조사와 검증, 그다음에 뭐 변제 계획 검토나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더 중요하고 뭔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일. 하지만 이제 인가 후의 회생위원회 주 업무는 그냥 변제금 납부 관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회생위원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가 전과 인가 후에 그 회생위원이 하는 업무의 차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법원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가 후에는 여러분의 회생위원이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위원이 바뀌었다고 뭐 이상한데 뭐 그렇게 의아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회생위원은 워낙에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좀 말이 많아졌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